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두 번째 저희 유학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험 기간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저번 주에는 제가 유학을 가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는 유학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베이징 대학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 전형 시험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과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 전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만 보는 시험인데 보는 과목은 세 가지예요. 중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이 될 거예요. 이 수준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중국어 시험이 아니라 어문인데 이 어문이라고 하는 거는 HSK로 따지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어문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고대 중국어 부분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어떤 시인, 그리고 그 시인에 대한 역사,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언어 시간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논설문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수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이 수학 되게 잘하니까 난 한국에서 웬만큼 3등급 4등급 나왔다 하면은 유학 가서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선은 중국과 한국의 수학 교육 시스템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 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객관식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을 좀 중점을 다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관식인데 이 주관식 또한 중국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가장 큰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수 하면 뭐죠?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이죠. 하면 0은 자연수가 아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0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문법이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외국인 전형 시험이고요. 두 번째로 예과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예과라는 제도는 총 0학년부터 시작을 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면은 이제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어를 배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겠죠. 또 다른 중간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와 마지막에 총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카오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 통카오라는 시험을 통해서 총점, 그 통카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중, 치모 다 합해가지고 점수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 예과에 대한 제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바로 이제 외국인 전형 시험을 통해서 본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에 조금 살았던 분들은 모두 다 아실 텐데 중국 베이징에는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어요.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재수학원처럼 전문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주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이 학원들의 수강생들 한 95%는 다 한국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서 같이 전형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수학이랑 영어에 대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어만 하면 되니까 가서 중국어만 마스터를 해서 이제 외국인 전형 시험에 들어가야겠다. 되게 손쉽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2주가 지나서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학이랑 영어를 조금 괜찮게 한다라고 하면은 가서 내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은 제가 주관식 쓸지도 몰랐고요. 또 주관식도 중국어로 썼어야 됐고요. 또 개념도 다시 배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달라요. 저는 문과여서 수투, 미적, 기하, 도형 이런 부분은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다 원뿔, 도형, 기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영어 같은 부분에 있어도 토익에서 내가 한 900 나온다 하면은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문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익히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고 중국어가 가장 문제예요.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국에서 생활한 지 한 10년? 15년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4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친구들을 제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죠. 유학이라고 하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800만 원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800만 원에서 학원비로만 한 달에 250만 원을 써버렸어요.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중국 유학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좀 바로 잡기 위해서 학원을 나가고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계속 제가 막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를 되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제가 남아있어라,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결국에는 뭐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유학까지 왔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거의 야반 도주하듯이 밤에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왜냐면 제가 하루라도 더 묵으면은 그 하루에 대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게 나았겠죠? 그래서 빨리 짐을 싸고 야반 도주를 하듯이 밤에 나오게 됩니다. 밤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중국은 24시 카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24시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묵을 곳을 막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들어갔죠. 밤 새벽에 짐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풀어가지고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게 다. 뭐 학원에서 갔다가 짐 다 싸가지고 도망가도 야반 도주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건데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있지? 나 뭐 하는 거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래도 한번 끝까지 시험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중국어 공부를 그래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는 제가 학원에서 나오면 난 중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회화가 늘 거야, 생활 속에서 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학원 자체는 한국인들만 많은 그런 학원이었으니까 제가 회화나 중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상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진짜 많은 유학 가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가기만 하면 중국어가 늘 거야. 나는 가서 다 할 수 있을 거야.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늘겠어요. 자연적으로 기본적인 회화는 늘어요. 밥 먹었어? 안녕, 잘 가. 근데 이런 걸로 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다가 돈도 없겠다. 거의 돈도 거의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자니 면목이 안 쓰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다가 뭐 당연히 시험 다 떨어졌죠. 저는 뭐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5급 시험 언저리도 못 갔던 것 같아요. 5급에 통과하기 직전 정도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회화는 늘지 몰라서도 이게 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전문적인 기관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과반이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예과반이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학연으로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본과에 들어가는 제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과는 합격률이 50%예요. 50%.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본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2명 중 1명은 북경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죠. 예과를 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과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중국 유학, 특히 다른 유학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다른 유학 말고 중국 유학, 그리고 조기 유학도 괜찮아요. 모든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은 제발 유학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중국은 대부분 유학생들에 대한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유학생들 유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페이지가 다 영어 아니면 한국어 모두 작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 왜 있냐? 어딜 가나 한국인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뭐 필요하다, 뭐뭐 필요하다, 돈 어떻게 내라 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정확히 예과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700원,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요. 지원 비용, 번역을 해야 된다면 번역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아예 못하면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이제 자기 성적 증명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예과에 들어갔는데 무슨 유학원에서 150만 원 주고 했다, 뭐 70만 원 주고 들어왔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다 속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 자세히 보기란에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중국 유학을 안 속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손쉽게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예과는 웬만하면 그냥 신청만 하면 들어가는 경우? 뭐 중국어 실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어를 못하면은 이게 1년 동안 이 친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어를 못하는 친구가 못하고 난 노력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합격 요건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예과 들어갔을 때 생각을 했죠. 나는 본과 가겠지? 왜냐면 50%의 확률이고 뭐 열심히 할 거니까. 근데 또 가서 이게 잘못된 정보였던 걸 알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예과는
50%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 반배치고사라는 걸 보는데 반배치고사를 봤었을 때 3반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반이 대부분 1반에서 7반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2018년도 작년 예과 기준이에요. 7반까지가 있는데 1반 중국 아예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그냥 니하오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평균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1반은 아예 안 배운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2반 중국어를 배우긴 했는데 이제 한 3급, 4급 정도 잘한 친구라면 5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나 듣기가 좀 많이 힘든 거죠. 이제부터 3반, 제가 있던 3반이에요. 3반부터 갑자기 레벨이 훅 뛰어요. 3반은 제가 꼴찌였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5급도 없었고요. 듣기도 안 됐고 말하기도 안 됐어요. 그냥 거의 중국어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잘하는 친구 이미 중국어 배운 지 9년 됐어요. 6급 있어요. 그냥 갑자기 훅 뛰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반만 해도 이제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중국인인 혼혈 친구들이 셋넷 됐었고 화교도 있었어요. 이게 화이죠, 화이. 엄마 아빠 다 중국인인 친구. 또 일본인 친구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 한자를 할 줄 아니까.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말 못하고 중국어를 모를 뿐이죠. 4반부터 또 훅 뛰면서 5, 6반 되면은 이미 반 정도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한 6급은 뭐 기본적으로 따고 아니면은 엄마 아빠 다 중국인이거나 혼혈이거나 중국에 생활한 지 뭐 4, 5년 정도의 경험이 있거나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유학 경험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고요. 7반으로 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7반으로 가면은 거의 중국인이에요. 예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규정 중 하나는요. 어느 나라에서 졸업을 했냐예요. 내가 쭉 한국에서 다니다가 고3 때 중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럼 예과 못 들어와요. 근데 이런 친구 많았어요. 왜냐면은 쭉 중국에서 생활을 해요. 뭐 엄마 아빠가 뭐 외교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딱 고3 2학기 때 아니면 1학기 좀 초에 자기 나라 가서 졸업장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예과 들어오면은 엄청 쉽죠? 엄청 쉽게 그냥 1등해서 졸업하고 본과 자기 원하는 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50%라는 말, 합격률 50%라는 말은 이거예요. 7반 다 들어가죠? 6반 거의 다 들어가요. 5반부터 한 반 이상 들어가요. 4반 뭐 한 또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반도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각 나라에서 국가장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장학생을 받기가 좀 힘든데 다른 나라 뭐 키르기스탄이라던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되게 많아요. 이런 나라 친구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예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거의 다 합격이에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 가져가면은 남는 건 한 2%?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딱 수업 딱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그랬어요. 아, 너네 여기서 몇 명 갈 것 같니? 너네 3반에서 몇 명이 들어갈 것 같아? 2명 가면 많이 가는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여기서 꼴찌인데 이게 첫날부터 딱 느껴졌어요. 나는 꼴찌인 게. 근데 못 들어간대요. 나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한 일주일 정도를 난 돌아가야 되나?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돈 낭비,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는 단어가 딱 3글자. 뭐였냐면 적어도였어요. 뭐냐면은 내가 적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이만큼까지는 하자. 그래, 내가 많이도 안 바래. 내 목표? 아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일 숙제 뭐 이것만이라도 하자. 적어도 여기까지만 하자.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난 이것도 봐야 되고 학원도 더 다닐 거고 뭐 과외도 해야 되라고 할 때 저는 아 됐어, 그냥 적어도 선생님이 시킨 거 똑바로 하자 라는 생각으로 진짜 복습, 예습, 복습, 예습만 진짜 엄청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해본 건데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선생님들은 굉장한 전문가예요. 외국인들을 가르친 지 몇십 년을 가르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북경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북경대학교 중문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최고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엄청 똑똑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어를 말하든 한국어를 말하든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흘렀고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복습 예습만 하다 보니까 한 반에서 중간이나 한 중간 아래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젠 합격선까지는 아직 멀었던 거죠. 저희가 예과 1학기가 끝나면은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배치고사를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한 사람 또는 선생님이 뽑은 친구들만 따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3반에 있으면 합격률이 이제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엄청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올라가고 싶어요.
혹시 반백지고사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 수빈아 너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근데 네 중국어를 봐. 넌 딴 데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됐는데 저는 차마 이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마지막 방법, 마지막 한 수를 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